눈빛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은 두 눈. 과연 무슨 일일까요? 가위바위보. 키를 줘요. 운전하라는 그냥 자기가 하면 안 돼? 주말 아침 수키 씨와 병만 씨 부부가 서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인데요. 운전도 일이야. 야, 자기 운전 안 할 때는 멀미하잖아. 운전하는 것보단 덜 피곤하니까 걱정 마시오. 아 진짜 이러기냐? 나 어제 야근해서 피곤한 거 알면서? 아 자긴 집에 일찍 와서 잤잖아.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하자 했더라? 오늘은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수키 씨의 친정에 가기로 한 날. 병만 씨는 어떻게든 장거리 운전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게임 같아요. 가위바위보. 그런데 수키 씨의 상태가 좋질 않습니다. 왜 속이 안 좋아? 나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결국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를 세우는 수키 씨. 나 벌써 멀미 나는 것 같아. 그럼 운전할래? 아니요. 커피 사다 줄게. 이쁘다 하면서. 멀미약과 함께 차 안에서 먹을 간단한 군것질거리를 산 수키 씨. 어느새 메스꺼리던 속도 진정된 듯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나 졸릴지도 모르니까 자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좋아하는 탄산음료 한 모금에 수케 씨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듯 했는데 그렇게 차로 달린 지 30분 정도가 흘렀을까. 자기야 나 선글라스 어디... 자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수케 씨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운전을 하게 된 병만 씨. 졸음이 쏟아져 창문을 열었는데 누가 옆에서 자면 졸리죠. 차가운 가을바람에 수케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추워. 어디쯤이야?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면 내가 운전할게. 정말? 결국 피곤이 쌓일 대로 쌓인 병만 씨 대신 수케 씨가 운전을 하기로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인 운전 수칙만큼은 철저한 수케 씨. 의자 간격과 백미러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창 도로를 달리던 수케 씨. 아니나 다를까 병만 씨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조금 심심해진 수케 씨는 병만 씨가 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키 씨의 눈이 풀리는가 싶더니 자동차는 어느새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앙 차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위태로운 모습. 결국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고 이 사고로 수키 씨와 병만 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전 경력 20년의 베테랑 트럭기사 배태한 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번 달 들어 거래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잘 걸리지 않던 감기까지 걸린 태한 씨. 혹시 더 심해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퇴근길에 약을 사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한 씨의 트럭은 오늘도 정신없이 시내를 누비는데요. 결국 끼니는 차 안에서 대충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태한 씨. 김밥 2줄도 턱없이 모자란데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탄산음료 한 모금으로 허기를 마저 채웁니다.
매일 하루 12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야 하는 태안 씨. 밥 먹는 시간도 아끼는 그지만 절대 거르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첫 번째는 바로 수시로 스트레칭하기. 감기 기운 때문에 오늘따라 몸이 무겁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철저한 건 바로 트럭 관리. 자신의 건강보다 더 살뜰히 관리하고 챙겨온 덕에 태안 씨의 트럭은 늘 새 것 같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입니다. 최근 부쩍 쌀쌀해진 날씨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의욕이 넘치는 태안 씨에겐 그리 큰 문제도 아닌 듯합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차를 출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얼마 되지 않아 태안 씨는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죠. 결국 방향을 잃고 질주하던 트럭은 차선을 크게 벗어나더니 순식간에 길가에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사고로 태안 씨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었고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했던 수키 씨와 태안 씨. 그런데 한순간 집중력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유는 두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심코 한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인데요. 이렇듯 운전자의 의지력과 무관하게 졸음을 유발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려 자칫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충분히 휴식과 수면까지 취했고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해서 사고가 난 건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음악에서 졸리는 음악이 있을 수 있어요. 자장가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음악이 아닌가?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제가요 나가라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싫어요?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추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저 자세히 안 보셨지요? 저는 봤습니다. 음료수랑 김밥 먹고 음악 들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한 게 있어요. 뭘까요? 환기를 안 시켰습니다. 환기를 안 시키고로 인해서 말이죠. 자기가 호흡하는 거에 좁은 차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가 결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졸음을 오겠다. 이산화탄소가 뭐랑 결합을 해요? 뒤에 거는 못 들은 걸로 좀 해주세요. 환기를 안 시켰습니다. 예. 일단 공통적으로 저분들이 한 게 두 분 다 춥다고 문을 올리셨어요. 맞아요. 그 춥다는 말을 두 분 동시에 입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춥다고 그랬고 근데 운전 바꾸고 나서 이제 트럭 하시는 분도 춥다는 얘기를 했고 정답은 히터를 너무 장시간 틀어놓은 거죠. 히터를 틀어놔서 따뜻해서 계속 졸음이 오기 때문에 운전상 이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는 그거 같습니다. 정답은 히터를 틀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나가고 스트레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졌어. 힌트 한번 박사님께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신 그 공통점,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두 분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으신 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라 그러려고 나왔을까? 힌트 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답은요. 둘 다 공통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약을 드신 거죠. 아까 감기약 드셨잖아요. 트럭 운전하시고. 또 멀미약 드셨어요. 약간 두 가지 약 쪽은 또 제가 전문 아니겠습니다. 예. 약을 드셨을 때 둘 다 약간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약들이죠. 이 문제 맞히면 황현희 씨가 약 문제 최초로 맞히는 거예요. 예, 약국집마다 약 문제 다 틀렸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 문제 욕심납니다. 정답은 졸음이 오는 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맞을 것 같아. 넘버 1. 정답은 바로 약을 먹고 곧바로 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조수키 씨는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멀미가 심한 편이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럽 형태의 멀미약을 먹은 뒤 무심코 운전을 해버렸고
배태한 씨의 경우도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서 감기에 걸리게 됐고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약국에서 파는 종합 감기약을 먹은 뒤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 한숨 자야 돼. 우리나라에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종합 감기약과 스코폴라민제가 들어있는 멀미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특성상 졸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사항 중에 복용 후에 3-4시간 이내에는 운전이나 복잡한 기계조를 하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때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합 감기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기약을 먹고 난 직후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지러우며 갑자기 졸음이 심하게 쏟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감기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요소 중 항히스타민이란 성분의 작용으로 항히스타민 성분은 감기의 가장 흔한 증상인 콧물, 재채기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반면 복용 후 곧바로 중추신경을 자극해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운전자가 감기약을 먹고 바로 운전을 할 경우 그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감기약을 먹기 전과 후 운전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3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으로 모두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실험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 상태입니다. 먼저 감기약을 먹기 전 남성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눈 깜빡임이 거의 없고 도로 형태에 따라 눈동자가 잘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 운전자. 남성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눈이 거의 깜빡이지 않고 능숙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 그렇다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합 감기약을 복용한 후에 운전을 하면 어떨까요? 의사와 상의 후 복용법에 맞게 각각 종합 감기약을 먹고 약 성분이 온몸에 퍼지도록 30분간 기다렸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운전 능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남성 운전자의 경우 처음에는 약을 먹기 전과 크게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잠시 후 차선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눈 깜빡임이 약을 먹기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순간 크게 흔들리는 차량. 실제라면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눈에 띌 만큼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집중을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차선을 넘어버리는 차량. 그 순간 운전자가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지금 사고 날 뻔도 했는데 정말 평소에는 그 졸음이 안 오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든지 아니면 감기약 먹고는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여성 운전자가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천천히 출발하는 차.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다시 운전자의 눈에 주목해 주십시오.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겼다 가볍게 떠지는 눈. 아찔합니다. 먹기 전에는 이렇게 초점도 또렷하고 막 이렇게 앞에 보고 가는데요. 감기약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깜빡깜빡거리고요. 막 앞에 장면 눈도 갑자기 막 커지고요. 이렇게 졸릴 줄 몰랐어요. 아직도 잠 이렇듯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순발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감기약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평균 10만 명 정도에 이른다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허망하네요. 그리고 감기약처럼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운전자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멀미약. 멀미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 두통이나 메스꺼리는 멀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항히스타민의 일부 성분처럼 중추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감기약이나 멀미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위험하네요. 그런데 감기약이나 멀미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는 뇌파 측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30대 남성 2명을 대상으로 먼저 뇌파를 측정한 후 각각 종합 감기약과 멀미약을 먹고 30분 후 다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전 후의 뇌파와 각각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 자, 우선 이것은 술을 마시기 전 뇌파 결과입니다. 밝은 색의 영역이 많을수록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약을 먹기 전 두 참가자의 뇌파 또한 비슷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낮 동안 일상생활을 할 때의 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술을 마시고 난 후의 뇌파 결과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과 달리 밝은 색의 영역이 크게 줄었는데, 이것은 마치 얕은 수면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감기약과 멀미약을 먹은 참가자들의 뇌파도 술을 마신 후의 뇌파처럼 밝은 색의 영역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띕니다. 감기약은 밝은 색이 거의 없는데요? 즉 감기약과 멀미약을 먹고 난 후에는 얕은 수면에 빠진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졸음운전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단 1초만 졸아도 무려 28m를 앞을 보지 않고 달리게 된다는 사실. 그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치사율이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약에 의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멀미약을 복용했을 때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만약 감기약을 복용했을 경우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후, 멀미약은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정도 흘러 약효가 모두 떨어진 뒤에 운전을 하거나 기계 조작 등의 섬세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감기가 걸린 상태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종합감기약으로 잘 듣는 거 아무거나 좀 주세요. 최근에는 졸음이 오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감기약도 판매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복용한 후 운전을 하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멀미약의 경우는 운전자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멀미약을 복용한 뒤에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붙이는 멀미약을 운전자가 잘못 사용했을 때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붙이는 멀미약을 만지고 난 뒤 눈을 비빌 경우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멀미약에도 어김없이 들어가 있는 스코폴라민, 이것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커져서 결국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갑자기 많은 양의 빛이 들어와 눈부심 현상이 생겨 순간적으로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의과대학생 2명의 자원에 의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멀미약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고 난 후 실험 참가자의 동공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맞네. 엄청 커졌어요. 1.0이었던 시력 또한 급격히 저하되어 불과 30cm 앞에서도 글자를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며, 이전에는 능숙했던 간단한 실꿰기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2004년 멀미약을 붙이고 있던 최모 씨가 남편 대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고 심하게 눈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고, 그 사고로 부부가 큰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붙이는 멀미약을 만진 손으로는 절대 눈을 비벼서는 안 되며 곧바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2차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국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멀미약도 주의사항을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만으로도 피로감과 시야가 나빠져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감기에 걸렸다 싶을 땐 직접 운전을 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약. 그러나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